자동차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통 집에서 갖고 있는 소장하는 그런 물건 중에 집 다음으로 큰 아이템이죠. 이 산업의 규모가 자동차가 한 3조 달러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반도체 업종이 제일 크다고 그래도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더한 다음에 3배를 곱해야지 자동차만 하다. 그래서 자동차가 규모도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교역이 제일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직접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공급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5천만 명 정도 돼요. 고용 효과가 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겟을 하는 거고, 트럼프가 내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세금 인하와 똑같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해외에서 누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네. 주총 시즌 아니에요? 네네. 되게 주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근데 워런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은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거의 축제죠? 큰 축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외국 투자가들이 주총 가보고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업을 한다고 대한민국이 주장을 했는데 정부 기업들이 너무 황당한 해프닝들이 많이 발생해서 야 이게 우리가 이게 입으로는 그래도 말을 그렇게 강조해도 실제 주주를 대하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해외 뭐 사례들하고 제가 조금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아침 그 지금 룰루레몬 실적 발표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좀 괜찮아졌나요? 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3% 증가, EPS도 생각보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컨슈머 리테일 점포가 있는 데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라고 그래서 1년 이상 운영한 점포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중요한데, 그것이 한 3, 4% 증가했어요. 근데 약간 뭐 실적은 웬만큼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는데 가이던스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해서 9% 하락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불확실성.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가하는데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한 6에서 한 7% 상승 정도 되고 EPS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2025년 전체로 봐도 가이던스가 5에서 7% 매출액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통 투자가들은 거의 두 자릿수 증가율에 익숙한 성장주로 보는데 회사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고가 제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가 펜스 같은 것도 $100가 넘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빠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비 관련한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룰루레몬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부터 좀 매출에 대한 정체가 있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그 전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은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서 또 낮춰 잡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2분기 때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그 다음 분기에는 또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룰루레몬은 일단 아쉽지만 오늘장에서는 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지금 주주총회 시즌이라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영어 문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미국에서 가장 그 큰 펀드의 그 한국 담당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무 자기는 충격을 받아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제일 핵심 메시지가 The whole AGM show. AGM은 Annual General Shareholder Meeting이라고 그러니까 연례 주주총회가 쇼같이 would have ended in like 15 minutes. 15분 만에 끝났다. 그래서 외국분인데 진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몇 가지 그 상세한 질문을 했는데 뭐 왜 사회이사들이
한국은 주총을 참석을 안 하느냐. 왜냐하면 회사에서 참석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권고를 합니다. 아유 별거 없으니까 바쁘신데 나오시지 말라 그러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번에 이제 우리 상법개정에서 전자주총이 통과는 됐습니다. 네. 되게. 근데 특히 외국 투자가가 우리나라 유통 물량의 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입장하는 데도 일단 어렵고.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데는 네. 2월에 주총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은 버추얼, 그러니까 전자주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홍콩에 있든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온라인으로 주총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결권을 또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메인 세션이 통과가 됐지만,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약간 주주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거, 배당받고 주가 상승 플러스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미국 투자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뭔가 회사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다, 주인으로서 대접해 주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한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좀 물론 개선을 보이는 데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지주사 같은 데는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대부분 대기업 관계사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주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하여간 충격을 받아서, 어제 하여간 필리핀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외국 투자가들하고 같이 저녁 먹었는데 필리핀이요? 한국을 필리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는, 그래서 심각해요, 되게 진짜. 이거는 사실 근데 저도 이제 뭐 주주총회, 과거부터 주주총회에 참석하겠냐 아니면은 뭐 그 권리를 양도하겠냐 이런 메일이 오잖아요. 실제 이렇게 종이로 우편이 통지서가 오잖아요. 오죠, 예. 집으로. 네. 저도 사실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뭐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가봤자 뭐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주주총회라고 해서 뭔가 이제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거나 그런 기업이 국내에 사실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사실 좀 제대로 주주총회 하는 그런 곳은 대기업밖에 없고, 특히나 뭐 최근에 삼성전자 주총한다 그러면 거긴 또 많이들 그렇죠. 몰려가긴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행동을 보여야. 왜냐면 지구 네. 반대편에서도 한국 주총을 참석하려고 네. 오니까. 네. 우리가 노력을 저도 좀 이제 해야 될것 학생들한테 같아요. 투자를 요즘 많이 하니까 수업 직접. 시간하고 겹치지 않으면 네. 주총을 한번 가봐라, 가서. 제가 권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주담이라고 하죠. 전화해서 뭐 이렇게 IR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들의 뭐 얘기는 이거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뭐 내부 사정에 있어서 말할 수가 없다. 나 주주인데 내가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쪽에서는 절대 대주주들이나 바꿀 생각이 없다면 우리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좀 많이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주들이 생길 것 적극적으로 같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 행동주의 펀드나 뭐 그런 쪽에서만 행동을 하는 게 아니, 아니라 당연하죠. 우리도 개인들, 일반 투자가들이 이제 해야 될것 얘기를 해야 같습니다.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참 부끄럽습니다. 15분 내로 끝난 이런 주주총회를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또 서베이를 하셨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보다 더 흥미로운 그러니까 이제 서베이죠? 학기 초에 제가 네. 이제 학생들한테 주식 모의 투자 게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나. 근데 제가 뭐 학생들의 선호하는 종목이 꼭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요즘은 이런 종목을 관심이 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 업종을 콕 찍어서 25%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쵸. 자동차 업종인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불확실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실적 경고 등이 켜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게 IT 금융주도 있지만 FedEx, UPS 같은 로지스틱스 회사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우리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이 우리 서학개미들 리스크 관리하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레버리지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꽤 의미가 있는 거고, 저도 연초부터 우리 좀 분산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스크 관리.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BYD의 그 성공적인 유상증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샤오미가 8조 원의 유상증자를 홍콩에서 해서 물론 중요한 회사로 부상을 해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또 북경에서도 거기 창업자분하고 만났는데 이게 중국 회사들이 주가가 회복되면서 어마어마한 덩치를 기반으로 큰 유상증자를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비교가 돼서 그런 걱정 내지 좀 부러움도 있고 숫자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랑은 완전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네. 이제 팀 쿡이 딥시크 창업자 모교인 저장대에 6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수학 경시 대회를 전 세계 경시 대회를 미국에서 영어로 하지만 중국에서도 중국말로 개최를 했어요. 그만큼 중국의 인재들을 탐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깊은 뜻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저 북경을 의식해서 저자세라고 얘기를 국내 언론은 하지만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AI의 최고 인력은 다 지금 요즘 중국에서 많이 배출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속내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이거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원래는 이제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만화로 나오는데 네. 원래는 주총에 가면 주주가 이렇게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막상 실제 미국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주가 주총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상장 기업들은 주주들을 특히 주총에서 오지 않는 거를 원하고 실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회사가 뭐 시총이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원뭐뭐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인데 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그 처음 그 한국 주총을 가봤나 봐요. 네. 이 외국 투자가 미국 네. 투자가인데 회사의 이사회 멤버는 아무도 없고 회사의 현 경영진만 있고 뚱땅뚱땅해서 다 찬성합니다, 통과. 찬성합니다 하고 15분 만에 끝나서 자기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미국 같은데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배워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러한 최소한 그 주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OECD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그게 이제 주주의 권리 중에 가장 큰 것은 주총을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사를 선임 아니면 반대도 할 수 있고 중요한 회사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인데 또 다른 회사들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H 자동차 뭐 우리 다 아는 그래서 외국 투자가한테 그랬대요. 주총에서 질문하지 않을 것을 사전적으로 컨펌해달라. 아니 주주총회 가서 왜 질문을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BG 뭐라는 그 리테일 회사에서 네. 외국 투자가 분이 이제 미리 다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이미 우리 장소는 꽉 차서 말을 할 수 없죠. 사전 조그만 차단하는 방으로 건가요? 안내를 한 다음에 거기서 화면을 틀어줬는데 화면이 좀 이따 꺼졌다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고요? 이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가 밸류업 하는데 이게 후진국 진짜 필리핀 제일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금융지주사 같이 잘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그 지배국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 그 임원진과 유럽의 연금 대표가 기자회견을 저희가 이제 어레인지해서 3시 네. 반에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쓴소리 좀 해야 될것 이것을 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참 이게 약간 미국 투자와 한국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주를 대하는 자세가 되게 그래서 심지어 중국 회사의 레버노라고 있죠. 네. 컴퓨터 만드는 거기는 전자주총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 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럴까? 예, 안타까운 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아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다라는 식의 문화인 거잖아요. 기업들에 있어서. 그렇죠. 예.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 컨펌한다. 그 버크셔에서 의 주주총회에서는 정말 이 어린 꼬마부터
맞습니다.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버크셔 해더웨이, 직접 그렇죠. 워런 버핏이 버핏께서 90대 중반 할아버지가 직접 뭐 한 서너 시간 네. 이상 답변을 해주죠. 고령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립 서비스는 하는데 안 바뀌는 이런 부분 참 문제고.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결국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문제가 네. 이사회의 그 문제. 그래서 저희가 CFA 협회랑 이사회 그 양성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하는데 결국 법제도가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지만 이사회의 퀄리티가 개선이 돼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로 해주셔서 사회이사 하시고 싶은 분들, 회사들에서 우리 좀 거버넌스 사내 임원도 교육시키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원 한 과목, 학부 한 과목 가르치는데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좀 그 쉬운 과목은 3개월 동안 그 워런 버핏의 원칙을 적용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시오. 좋은 성과를 낼 걸. 그다음에 조금 고급반은 이제 롱숏 펀드를 운영하게끔 이제 롱 매수랑 그러니까 공매도 하는 걸 같이 페어를 짜게 하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압도적으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TSMC였어요. 네. 대만에. 여기는 이제 미국에도 상장돼 있죠. TSM 티커로. 두 번째는 유럽의 명품 회사인 LVMH. 이 종목을 사기 시작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브랜드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여기 명품을 갖고 있고 이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뭐 네. 그런 건지. 세 번째는 메타. 메타를 학생들이 좋아하고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또 재밌어요. 샤오미. 샤오미를 샤오미가 요즘 뭐 대단합니다. 시가총액이 250조 원이에요. 그래서 TSMC가 1등한 것도 놀랬고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니까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샤오미를 학생들이 선호한다. 근데 제가 1등하는 학생하고 6월 말에 우리 학기 끝날 때 꼴찌하는 학생 둘 다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돈을 깨먹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어서 그것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하여간 이러한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는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 예, 그렇게 합니다. 네.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없는 게 또 신기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없죠. 네. 되게. 예. 자, 이번에는 관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결국에는 이제 4월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모두가 자동차를 타니까 네. 저도 아침에 차 타고 왔고 우리 네. 앵커도 했고 그다음에 고가이고 평균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한 5만 달러 네. 되고 보통 집에서 갖고 있는 그 소장하는 그런 물건 중에 집 다음으로 큰 아이템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고용 창출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 직간접적으로 이제 자동차와 그 밑에 서플라이 체인에 근무하는 사람도 네.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4월 2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리버레이션 데이는 우리 광복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버레이션 데이라거든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노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게 있고 실제 뭐 목요일 날 GM이 7% 빠지고 네. 포드가 3% 빠지고 반면에 테슬라는 좀 올랐고 리비안은 7%. 왜냐하면 이 전기차 회사들은 최소한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100% 미국 공장에서 다 만들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일부 부품에 가령 자율주행 관련된 칩 같은 건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네. 대부분 자체 생산을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tariff, 그러니까 관세 부과는 결국 그 우리 국민들한테는 세금 인하와 똑같다. 내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세금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조세를 걷는 것처럼 관세를 나는 걷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크게 보면 미국의 자동차가 연 한 1,600만 대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1976년부터 연
미국의 라이트 베이클이라고 이제 승용차랑 SUV 더한 거가 판매 대수예요. 그래서 물론 기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관련주라고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한 연 1,6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대한민국이 1년에 우리가 수입차 포함해서 한 180만 대, 80만 대 팔려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한 10배인 1,600만 대가 팔리고 그중에 반 정도는 수입, 직수입. 우리 뭐 현대차 같은 데가 메이저 수출 업체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 안 되는 그러한 그 미국 자체 내 생산하는 미국 차도 실제 부품의 60%는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 평균차 신차 판매 가격이 5만 달러니까 수입 제품은 이제 바로 계산해보면 6만 달러 넘게 그렇죠. 만 불 이상 올라가고 미국에서 생산되었다고 그래도 부품을 감안하면 네. 적게는 5천 불에서 한 만 불, 15,000불까지 올라간다. 네. 재밌는 게 그 전기차 업체들도 올랐지만 어제 에이비스랑 헐스 주가가 15% 20%씩 올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신차 값이 올라가면 이 회사들은 중고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 선단으로 플리스로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또 자기네가 매각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렇겠군요. 어제 헐슨과 에이비스는 20%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야 참 기민하게 민첩하게 반응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최대 수입국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미국 제일 입장에서 높죠. 이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자동차가 보면 멕시코 이제 뭐 우리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 기주고 미국 GM 포드 같은 데도 멕시코 공장이 많고 다음이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원래 이제 자동차의 제조 및 수출 강국이 일본, 독일, 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어제 현대차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죠. 네. 근데 이제 왜 자동차 업종을 타겟하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이게 트럼프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산업의 규모가 자동차가 한 3조 달러가 넘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반도체 업종이 제일 크다고 그래도 6천억 달러.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한 4,500억 달러. 그러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더한 다음에 3배를 곱해야지 자동차만 하다. 그래서 자동차가 규모도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교역이 제일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된다는 거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그 직접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공급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다 합쳐도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효과가 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겟을 하는 거고 공교롭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현대차가 너무 잘 하니까 좀 타격을 입을 텐데 뭐 현대차가 또 그런 거는 슬기롭게 잘 대응을 잘 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는 잘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자동차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자국의 기업 가운데 GM, 포드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속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그 일방적인 그러한 뭐 의사 결정이고 그분의 스타일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제부터 엄청나게 이제 각국 그 통상교섭본부가 엄청나게 이메일을 보내고 네. 콜하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네, 그랬을 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이제 뭔가 많이 얻어내려는 그런 이제 협상의 기술 이제 사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죠. 예. 현대차가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계획된 부분도 많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며칠 전 바로 31조 원 투자 얘기를 같이 백악관에서 하자마자 이틀 뒤에 자동차 관세 25% 약간 배신감 들었거든요. 뭔가 약간의 예외라든지 그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뭐 알고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그래도 없는 뭐 건지. 외국 자동차 업체치고는 가장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네. 백악관에 가서 초대를 받은 거죠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결국 모든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똑같이 타격을 입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적극성 이니셔티브를 자기가 이제 주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물류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 발표가 의미하는 바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FedEx, UPS. 그러니까 지난주에 FedEx가 그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고요. 이제 그 이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룰루레몬도 얘기했던 불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을 얘기했고 여기 이제 보면 뭐 FedEx나 UPS는 둘 다 이제 그 뭐 전자제품이나 이러한 뭐 고가 제품 아니면 좀 작은 부피가 작은 가벼운 것 같은 거를 비행기로 또 많이 배송을 하잖아요. 또 우리 또 개인적으로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FedEx 같은 데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 UPS도 이제 직접 경쟁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펀더멘털이 많이 떨어지는데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5년 최저치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두 회사는 운송업체라고 그러고 보통 그 경기를 나타내는 가장 그런 그 좀 시그널을 가장 먼저 보내주는 그런 업종 회사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매크로 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투자를 잘 하려면 매크로 뉴스 톱다운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버텀업에서 기업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경제 지표나 이런 실적들이 조금 상반기는 되게 안 좋을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주가를 놓고 보면요. FedEx 주가가 위에 있는 건데 1년 동안 보면 작년 12월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진짜 되게 똑똑했다 막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2월부터 FedEx의 주가는 이러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UPS는 경기 관련적인 요인도 있고 구조적인 회사 내 문제도 있어서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특히 작년 1월 말 2월 초에 실적 발표하고는 그때 주가가 급락하는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FedEx는 이제 실적 경고를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전망도 낮추면서 실제 그 미국의 산업 그 공장 기업들 간의 그 B2B 화물이 지금 빨리 위축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근에 뭐 미국의 설비 투자, 기업 설비 투자 숫자들도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물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뉴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실물 경기 쪽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위축이 되고 있는지 꺾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몰빵하지 말아라. 너무 이게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한국은행 조사 자료에는 몰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쵸. 뭐라 기자들이 좀 세게 집중 투자하지 말아라. 예. 너무 이제 위험한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그렇게들 많이 저기 미국에서도 투자를 하신다면서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공무원보다 좀 더 보수적인 되게 엘리트 집단이어서 증시 관련된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증시 관련돼서 특히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특히 빠져나가니까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 자금의 90%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40%가 M7에 집중 투자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S&P 500을 놓고 보면 M7 비중이 한 30% 좀 넘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뭐 많이 투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ETF나 관련돼서 레버리지 2배, 3배짜리 그다음에 인버스 뭐 인버스는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좋을 수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니까 기업 실적을 반영해서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과도한 리스크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 투자가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중앙은행에 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 투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선지 시장, 신흥 시장 다 나눠서 투자하면 되는데 이게 좀 무지성적으로 미국이면은 다 올라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더 실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게 또 무너졌을 때 오는 그 타격이 너무나도 우리나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경고한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연 미국에서 그러면 주식을 좀 줄여서 뭐 국내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좀 안전적인 자산으로 간다든가 하는 걸 하실까요?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네. 뭐 그 바구니에 골고루 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그 IT 종목의 몰빵보다는 시장 전체를 ETF를 하거나 그쵸. 조금 이제 뭐 아까도 우리 박 팀장도 얘기했지만 필수 소비재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배당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훌륭하거든요. 되게. 예. 그래서 좀 약간 좋은 것을 골고루 그쵸. 투자하는 게 좋다. 이게 경고를 했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이 뭐 침체를 빠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 하락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집중된 그런 자산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이제 무너졌을 때 오는 그 타격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벗고 나서서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것들이 네.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소비가 그 위축되죠. 심리적으로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될 수는 있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요 사진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의 CEO를 만났습니다. 전 되게 보면서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샤오미가 싶었어요.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판매 대수로 치면 애플, 삼성전자가 1, 2등이고 그다음에 샤오미가 전 세계에서 3등이고 네. 그러니까 보통 중국의 화웨이나 뭐 그 비보 이런 그 로컬 업체는 중국용으로 아직까지 인식이 되고 수출 해외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는데 샤오미만 중국 외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최근에 전기차의 아주 강자로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오미의 CEO인 레이준.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지금 전기차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하여간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게 BYD가 한 8조 원 이상을 홍콩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했고 네. 그것도 할인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주가는 계속 그 이후로 많이 올랐고 샤오미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여기다 240~50조 원씩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그냥 우리랑은 완전히 비교가 안 됩니다. 최근에. 근데 여기가 며칠 전에 55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도 한 8조 원 넘는 돈을 아주 성공적으로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7억 5천만 주를 이제 그 신주를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 수요가 열기가 뜨거워서 뜨거웠나요? 8억만 주를 팔았고 그 대신 할인율은 적게 실제 그 전일 종가 대비 6%밖에 안 되는 보통 우리는 국내에서 한 15% 정도씩 할인해 주잖아요. 최근에 네.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증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 이제 장기 주가 차트인데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강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데다가 2024년 이후로 주가가 지금 뭐 10달러 중반대에서 지금 50달러로 급등하는 한 지난 1년 동안 250% 올랐고요. 주가 많이 5년 올랐네요. 동안은 400%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로 놓고 보면 30배가 좀 넘어서 뭐 고평가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투자가들은 이제 성장성에 지금 이제 베팅을 해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재용 회장이 여기 CEO랑 미팅을 해서 뭔가 사업 협력을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BYD가 월 초에 8조 원 이상 증자를 했고 샤오미가 비슷한 8조 원 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CATL이 그 중국에 상장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 기업들이 물론 이제 북경과 다 협조를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상해랑 그 심천에 그 증시가 있는데 우리가 홍콩을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중국 그 대기업은 홍콩에 상장돼 있지만 나머지 안 돼 있는 기업들도 다 홍콩에 상장을 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훨씬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콩 달러가 US 달러랑 패그가 돼서 네. 환 리스크도 없고 그래도 홍콩에 상장이 되면 여러 가지 상장 그 조건이나 그런 거버넌스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좀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추세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계속 해외로 확장을 한다. 네.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자, 지금 샤오미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삼성만 중국 기업을 만난 게 아니라 팀쿡도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예. 딥시크 창업자 모교에 가서 뭔가 이제 또 다른 인재를 계속 이렇게 인재 영입을 위한 포석을 좀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팀쿡이 상당히 이러한 이 대관이나 이러한 이미지 관리도 참 잘해요. 그래서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핑의 모교인 저장대학교 이거 되게 명문입니다. 되게 그 항저우에 있고 이제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60억을 그 기부를 약정을 해서 되게 이제 뭐 물론 북경 중국의 지도자들과 이제 눈도장을 좀 찍으려는 그러한 당연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중국 날아가서 뭐 이런 그 행보를 보이잖아요. 되게 그쵸. 물론 거기서 또 사업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AI의 엔지니어, 과학자, 그다음 박사들이 절대 부족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난 2, 3년에. 이제 다 AI 하는 사람들이고 메타 같은 데는 그 그룹에서 AI 전문가의 3분의 2가 중국 사람이라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애플이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서 중국의 AI 전문가들이 미국 와서 애플에서 근무하도록 그런 간접적인 그런 이제 효과. 그러니까 되게 고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기업들이 스폰서하는 큰 경시대회들이 수학과학 경시대들이 중국에서 이미 그동안 로컬 만다린 중국어로 개최를 옛날부터 뭐 20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으르렁대도 민간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인재 유치를 미국 그 기업들이 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만재다라는 말 그렇죠. 맞나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니까. 예. 사람이 미래다. 예전에 어떤 한 기업의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인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재들을 지금 막 중국으로 미국으로 다 뺏기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면은 버티지를 못한다. 그 버티지를 못하는 게 그 안에서의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의 그 다툼 속에서 버텨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좀 더디게 성장하는 그렇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되게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기술통에도 예, 그렇고 예, 예. 이런 인재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중국을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대국이긴 하고 기술력도 대단한데 너무나 이게 등한시했는데 지금 보면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찾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르구나. 다른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봤는데 네. 최소한 제조와 관련돼서는 인제는 세계에서 최강자고 여기가 워낙 공급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쟁을 하면 완전히 공급에 밀려서 그 되게 그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니치 전략을 고부가 가치 전략을 찾아야지 직접 경쟁하는 건 되게 어렵다. 우리가 보통 범용 화학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 뭐 자동차에도 지금 나타나고. 예. 얼마 전 딥시크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좀 약간 중국인데 뭔가 데이터나 이런 거 좀 약간 다르지 않겠어? 좀 잘못 부풀려진 게 아니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이제 먹어야겠다라는 완전히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에이스 최님께서 샤오미를 4년 전에 손절하셨다고. 예. 다른 좋은 기업이 또 있겠죠. 기회는 또 올 겁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